안녕하세요. 이번 주차 기억해줘의 팀장을 맡게 된 이마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의 팀명입니다. 저희 팀의 팀명은 기억해줘입니다. 팀명과 같이 교수님과 다른 팀들이 저희 팀을 보다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팀명을 기억해줘로 지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 팀의 팀원은 총 4명으로 임상병리학과에 재학 중인 김수진, 이마진, 허진영과 심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서원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는 금연을 돕는 어플 제작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각자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들 중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형식으로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조의 페르소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상병리학과 20학번 이마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조가 설정한 페르소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는 40살의 회사원인 여성 포제이 씨를 페르소나로 설정했습니다. 나이를 40살로 설정한 이유는 결혼을 함으로써 자식이 있으며 남편을 통해서도 간접 흡연에 처해 충분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직업을 회사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담배를 핀 직장 동료들을 접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별을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는 지금 보이시는 통계와 같이 2015년 기준 남성의 흡연자 비율이 여성의 흡연자 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여성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봤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가 설정한 포제이 씨의 성격과 메인 활동, 불편 사항과 요구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제이 씨는 건강을 중요시하며 자주 있는 야근으로 예민하고 하나 있는 딸을 몹시 아낍니다. 또한 정이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포제이 씨는 매주 오전 9시에 회사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며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번갈아 가며 이용합니다. 또 건강을 중요시하는 만큼 비타민 사는 것을 즐깁니다. 포제이 씨의 불편 사항은 바로 회사 사람들의 흡연과 남편의 흡연으로 인해 본인이 간접 흡연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딸 역시 남편의 흡연으로 인해 간접 흡연을 하고 있을까 걱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포제이 씨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자신의 주변인들이 금연을 함으로써 자신과 본인들의 건강을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제이 씨가 저희 어플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고 자신의 남편 역시 집에서 담배를 피므로써 자신과 딸이 담배 연기로 고통받고 있기에 남편부터 담배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깨우치게 하고 금연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포제이 씨의 요구사항은 간접 흡연을 원하지 않으며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남편 또한 담배를 피지 않기를 원하며 딸이 담배 냄새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한다. 무엇보다 흡연자들에게 담배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알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포제이 씨의 어플 사용 콘텍스트는 주로 남편이 주 사용자가 될 것이기에 남편이 퇴근한 이후인 오후 8시에 거실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폐활량을 잴 것이고 이후 직접 잰 폐활량 수치를 보고 담배를 통한 피해 사례를 다룬 기사를 실시간으로 받아봄으로써 담배의 심각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포제이 씨의 남편과 가족들이 이 어플을 사용한 후 취할 태도는 담배의 위험성이 본인뿐만이 아닌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금연을 다짐하고 주변 흡연자들에게도 이 앱을 널리 알리고 금연을 권장하는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조의 페르소나 설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용자 경험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치료학과 20학번 서은정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사용자 경험 분석입니다. 사용자 경험 분석은 사용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여정으로 표현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는 가상으로 설정한 인물인 포제이 씨의 하루 일과를 떠올리며 이를 토대로 접촉점을 5개로 설정한 후 그에 적용되는 활동과 마인드세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접촉점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포제이 씨는 이른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 길에 어린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려고 딸과 함께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단지 안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받습니다. 또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단지 곳곳에서 담배 냄새가 계속 풍깁니다. 아침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직장인들은 출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인데 흡연자들 때문에 포제이 씨 같은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는 간접 흡연을 하게 됩니다. 특히 포제이 씨의 딸 같은 어린아이들은 장기나 면역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간접 흡연에 더 취약한데 중이염, 폐렴, 천식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더 위험할 것입니다. 출근하면서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받고 어린 딸의 건강이 걱정되는 포제이 씨의 감정을 이 이모티콘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접촉점은 길거리입니다. 포제이 씨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거리 곳곳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길거리 골목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담배 냄새가 풍겨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점, 카페 등 여러 가게 앞에서 피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도 원치 않는 간접 흡연을 하게 됩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갈 때에는 담배 연기를 더 가까이 직접적으로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포제이 씨가 매일 출근하며 간접 흡연을 하게 된다면 그녀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길거리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 때문에 매일 간접 흡연을 하고 있는 포제이 씨의 감정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접촉점은 회사 옥상입니다. 포제이 씨는 업무를 하다가 피곤할 때, 쉬는 시간일 때, 점심시간일 때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쐬거나 커피를 마시곤 합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마다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점심을 먹은 후 피우거나 잠을 깨기 위해 피우는 동료들 때문에 포제이 씨 같은 비흡연자들은 담배 연기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옥상에서 회사에 많은 직원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담배 냄새는 더 많이 풍기게 될 것입니다. 흡연자들 바로 옆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받는 포제이 씨의 감정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접촉점은 회사 안입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포제이 씨는 양 옆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에게서 담배 냄새가 풍겨 업무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자리뿐만 아니라
뒷자리와 앞자리에 앉은 동료들에게도 담배 냄새가 풍깁니다. 그리고 회사 안은 옥상처럼 춘장과 양옆이 뚫린 공간이 아니라 곳곳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담배 냄새가 잘 날아가지 않을 것이고 퇴근할 때까지 은은하게 담배 냄새가 계속 풍길 것입니다. 비록 담배 연기는 아닐지라도 포제이 씨를 포함한 비흡연자들은 담배 냄새 또한 잘 맡지 못하고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동료들과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들에게 담배 냄새가 풍겨 집중이 잘 안되고 인상이 절로 찌푸려집니다. 회사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료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포제이 씨의 감정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접촉점은 집 베란다입니다. 회사가 끝난 후 퇴근한 포제이 씨는 가족과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녁에 빨래를 널거나 거두려고 집 베란다에 나가면 남편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방금 막 빤 옷에 담배 냄새가 붑니다. 그 옷이 마르면 포제이 씨와 남편, 그리고 어린 딸의 옷에서는 담배 냄새가 풍기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담배 냄새가 거실이나 방까지 풍기기 때문에 포제이 씨와 어린 딸은 또 간접 흡연에 노출됩니다. 일찍 잠든 딸은 담배 냄새 때문에 깊게 잠들지 못하거나 자면서 계속 담배 연기가 조금씩 코로 들어오기에 건강이 우려됩니다. 포제이 씨도 담배 냄새를 맡으며 TV를 보거나 남은 업무를 정리하곤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포제이 씨의 감정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의 기억해조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별표로 표시하였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울상을 짓고 있는 이모티콘을 달아보았습니다. 저희가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길거리에는 금연 구역이 딱히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일반 도로나 거리 주변 아무 데서나 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리를 지나다니는 많은 노인들, 어린이들은 특히 더 위험하고 폐암 발병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집 베란다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담배 연기가 실내인 집 안으로 들어와 포제이 씨와 어린 딸이 간접 흡연을 할 뿐만 아니라 담배 연기가 창문을 통해 위층 집 안으로까지 풍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한테까지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용자 경험 분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레인 라이팅과 화면 구성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의적 사고와 코딩 수업을 듣고 있는 임상병리학과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조의 브레인 라이팅 결과와 화면 구성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브레인 라이팅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에서는 길거리에서 원치 않는 간접 흡연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와 간접 흡연까지 줄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소프트웨어적인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견들 중 소프트웨어적인 의견들을 간추리고 또 그 속에서 조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이 화면에 있는 의견들인데요. 첫 번째, 흡연으로 인해 잃을 수 있는 것들을 다룬 게임을 개발한다. 매일 흡연을 한다면 담뱃값과 같은 경제적인 손실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건강과 가족, 친구들이 간접 흡연을 하게 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게임으로 보여주어 경각심을 실어주자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매달 담뱃값만큼을 빼서 강제로 저축해주는 앱을 만든다. 이 의견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 것인데요. 흡연자가 매일 한 갑의 담배를 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돈을 저축한다면 1년에 약 16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쓸 때는 적은 돈이지만 적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희열을 느끼고 담뱃값을 아끼기 위해 금연을 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한 의견입니다. 만약 자율적으로 저축을 하지 못하겠다면 이렇게 강제로 저축을 해주는 앱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흡연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앱을 만들어 흡연 횟수가 줄고 있는 추이가 보이면 포인트가 쌓이고 이 포인트를 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입니다. 기존에 있는 금연 앱은 담뱃값을 아끼면 살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어서 금연을 돕는 방식인데요. 이 앱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여서 흡연 횟수가 줄면 실제로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어 금연의 의지를 높여주자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이 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아서 자신이 필요한 곳에 쓴다면 충분히 금연을 할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앱으로 폐활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흡연을 할수록 폐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흡연자의 약 10%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환의 초기에는 폐 기능이 감소되어 있어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무서운 것은 폐의 기능이 50% 이상 손실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초기에 진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폐에 이상이 생겼다면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미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흡연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쉽게 집에서 자신의 폐 기능을 확인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데에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의견도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기 위한 좋은 의견이었지만 마지막 의견인 폐활량 측정을 통해 자신의 폐 기능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여 마지막의 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의 화면 구성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인 화면입니다. 금연 방법 및 흡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과 함께 메인 화면 창이 나타납니다. 우선 금연 방법이 가장 위에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금연 일기 작성, 비타민 섭취, 아침에 물 마시기 등 금연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인 화면에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오른쪽 하단의 링크를 누르면 금연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보여주는 기사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흡연자가 피해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며 금연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폐활량 측정 화면으로 가는 버튼 아래에는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의지는 있지만 금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담배와 관련된 고민이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 상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금연을 도와줄 전문가와 연결이 되고 전문가와 채팅 및 전화 연결을 통해 담배로 인한 고민, 금연 방법 등 다양한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 화면과 함께 주소 및 연락처를 입력하여 폐활량 측정 페이지에서 사용할 폐활량 측정 기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활량 측정 및 측정 결과 화면입니다. 두 번째 화면에서 주소를 적은 후에 배달된 측정 기구로 폐활량을 측정합니다. 측정 후 잠시 동안 기다리면 앱 내에서 측정자의 폐활량을 분석한 후 측정 결과를 화면을 통해 알려줍니다. 측정 결과는 수치로 정확하게 표시되며 그래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활량에 따른 폐의 상태를 이미지 예시로 보여주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심각성을 더욱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금연일기 작성 화면입니다. 첫 번째 메인 화면에서 금연일기 쓰기 버튼을 누르면 금연일기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앱 사용자가 매일 금연일기를 작성한 후 금연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금연일기에 금연 과정을 적으면 되고 꼭 금연이 아니더라도 흡연을 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브레인 라이팅과 화면 구성도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상병리학과 허진영입니다. 저희 조는 기억해조이고 제가 기억해조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자료조사 담당입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화면 흐름도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화면 흐름도입니다. 먼저 화면 흐름도란 정보 구조 설계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전체 설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를 설계하며 플로차트 기법을 활용해서 보여줍니다. 플로차트는 어떤 일의 처리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처리 과정이나 해결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한눈에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인 금연을 위한 앱을 실행했을 때 전체 설계도를 보여드리면서 서비스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을 위한 앱을 실행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화면은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 화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자신의 집 주소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자신의 집 주소를 적는 란에 입력을 한 후 Yes를 선택하게 되면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No를 선택하게 되면 로그인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메인 화면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금연 일기, 기사 보기, 폐활량 측정하기가 있습니다. 먼저 폐활량 측정하기의 선택에서 Yes를 선택하게 되면 폐활량 측정 여부 선택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No를 선택하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폐활량 측정 여부 선택 화면에서 측정한다에 Yes를 선택하게 되면 폐활량 측정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No를 선택하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폐활량 측정 화면에서 막대에 바람을 분다에 Yes를 선택하게 되면 폐활량을 측정한 결과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바람을 분다에 No를 선택하게 되면 폐활량 측정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폐활량 측정 결과 화면에서 결과 확인에 Yes를 선택하게 되면 폐활량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No를 선택하게 되면 다시 측정 결과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연 일기 선택에서 Yes를 선택하게 되면 금연 일기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No를 선택하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금연 일기 화면에서 오늘의 일기 작성하기 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작성하기에서 Yes를 선택하게 되면 일기 작성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No를 선택하게 되면 금연 일기 화면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일기 작성 화면에서 작성을 완료한 후 확인해서 Yes를 선택하게 되면 일기 작성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No를 선택하게 되면 다시 일기 작성 화면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보기 선택에서 Yes를 선택하게 되면 기사 보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기사 보기 선택에서 No를 선택하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화면에서 기사를 보겠다는 Yes를 선택하게 되면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금연을 위한 기사나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걸린 사람들의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 보기에서 No를 선택하게 되면 기사 보기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해줘의 김수진입니다. 저희는 금연 앱을 기획한 후 앱 기대치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저는 흡연자들이 의지만 있다면 이 앱을 통해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금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게 되면 원치 않는 간접 흡연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억해줘의 서원정입니다. 저희 기억해줘는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앱을 기획해 보았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라면 자신의 폐활량을 어디서나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일 금연 일기를 작성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금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해줘의 이마진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폐활량을 집에서 측정하고 수치를 볼 수 있는 어플이 생긴다면 그 효과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러한 어플의 사용자들은 담배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느낄 것이고 이는 금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흡연자들과 흡연자들로 인해 강제적으로 간접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앱을 개발함으로써 흡연자들의 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하여
흡연을 하고 간접 흡연을 하던 비흡연자들의 흡연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억해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